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김무성 대표가 선진화법 재검토를 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운영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법 잘 처리 안 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들어간다, 이런 방침까지 알려져서 앞으로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셀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쟁점 토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두 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우선 그 헌법상에서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이제 식물국회다, 또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선진화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2012년도 5월 2일 날 만들었고 다시 국회가 전쟁터로, 폭력국회로, 체류탄 국회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명확하게 집권상정 막고 다수당의 횡포 이런 거를 막자고 해서 당시 우리 황우려 의원님과 김진표 의원님이 여야 의원들 합의하에 192명이 투표해갖고 127명이 찬성한 겁니다. 물론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님께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새누리당에서는 TF팀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실 예정이죠. 어떤 방침입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 국회 선진화법이 그 헌법상의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 소송, 그리고 권한 심판 쟁의 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논의가 많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6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 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국회 선진화법이 원래 취지는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분의 3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그런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를 저희가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초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국회에서 지금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법들은 지금 통과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정에 그런 어떤 난맥상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 뭔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좀 국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이게 지금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세월호 3법이 오늘 일단 상임위 통과를 해야 내일 본회의에 아마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정부조직법이 지금 안행위에서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앞두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과 정부는 19일을 그리고 야당은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 다음 달 2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회의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선진화법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원내에서 합의를 하는 합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전체적으로 7일 내일 국회 통과를 하겠다라고 화요일 날 다시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만나서 재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행 시기 그것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정치가 조정해야 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가지고는 선진화법을 처리하지는 않은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공무원 개혁법, 잠시 뒤에도 연금 개혁법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새누리당에서는 올해 안에 민주당에서 좀 더 새정치연합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공무원연금법 말씀하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선진화법에 대해서 헌재를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상당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매번 헌재에다가 법 만드는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럼 만약에 일부 위반일 수도 있으면 그 당시
그 당시에 192명 참석하셨던 예. 분들은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운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시는 선진화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예. 몸싸움하고 체류탄 터뜨리고 해머 등장하고 예. 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회가 그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말자. 그게 핵심이 직권상정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두 번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영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국회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선진화법 때문에 법이 통과 안 된다. 최악의 19대가 법률 통과율이 낮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판넬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한번 앞에, 보세요. 예, 들고 계시면은 저희들이 보세요. 15대 때 전반기만 네. 봤을 때 1120건, 16대 때 948건, 17대, 이건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예. 전반기에 745건, 그 18대 때 MB정부 때입니다. 1241건, 19대 1276건. 많다, 더 많다.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처리율을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의원님들 발의량이 예. 그 해마다 갈수록 대수가 늘죠. 늘죠. 예. 그래서 현재 처리율이 대략 한 2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만 갖고서 이게 일을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쟁점 법안이거든요. 네네. 쟁점 법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19대 국회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뭐 과잉의 법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그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문제는 그 방금 하신 대로 쟁점 법안들, 정말 중요한 법안은 지금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대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된 이후에 약 한 5개월 동안의 공익기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가. 정말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마비되어 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3법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각종 법안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5개월간 지금 그냥 이렇게 마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정말 어렵고 지금 그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 종료,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엔저, 그리고 중국의 그런 그 수출 시장에서 부상 이렇게 따라서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큰 기업들뿐만 아니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의 뭔가 우리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를 활성화한다든지 또한 시민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그런 복지, 그 다음에 이런 경제 활성화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그런 법안들이 전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최근에 그 정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 30여 개의 경제 활성화 및 그 민생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부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국회가.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통과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이라고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네. 한번 보시죠. 이 선진화법을 만든 거는 저희도 17대 때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 4대 입법이라고 해서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저희들은 날치기 하지 않았어요. 기억해보면 이거는 그런데 MB정부 때는 여러 건을 날치기를 했습니다. 거의 날치기 횟수와 이거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보고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하다. 30개 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번 세월호 3법처럼 여야가 맞대고서 서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이게 급하다. 그래서 단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예를 들면 작년에 외촉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윤 대변님도 하셨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나서셔갖고 3조 원 빨리 이거 법 안 통과주면 유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마지막 날 11시 50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올해 국감을 해보니 한 군데는 투자를 했는데 한 군데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하다는 거 올려놓고요. 예. 상의하면 됩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거를 예. 근본인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다시 6탄전하고 2단 협치하고 이런 국회는 오히려 더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예,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존경하는 박안주 의원님 제가 산업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외촉법 문제 잘 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가 마비됨으로써 통과 안 되는 게 문제고 선진화법의 중요한 그런 전제했던 폭력 국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국회는 지금 없앨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이러한 그 국회 폭력 방지법으로 충분히 폭력을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화법의 개정을 지금 논의하자고 아니, 합니다. 며칠 전 양당 원내대표님들이요.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하셨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거 막으려고 야당은 또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하게 되고 거칠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주요 쟁점 법안을 올려놓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큰 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다 협상을 하고 그게 조화롭게 하는 알겠습니다.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요,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요거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참만 나누고 계신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침범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국방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취재진의 취재에 의하면 NLL 침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경고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경비정, 북측 경비정을 향해서 경고방송을 했는데 이 경고방송 내용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네, 들어왔답니다. 우리 해군이 조금 전에 북한 경비정을 향해서 경고방송을 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고한다. 기칙은 우리 관할역을 침범했다. 인정을 모두 시키지 말고 지금 즉각 복사하라. 다시 한번 경고한다. 기칙은 우리 관할역을 침범했다. 인정을 모두 시키지 말고 지금 즉각 복사하라. 복사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칙에 있음을 없는 경고한다. 네, 지금 경고방송 들으셨습니다. 이 해군의 경고방송으로 봤을 때는 NLL이 우리 측 NLL을 침범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경고 상황입니다. 경고 이후에도 계속 NLL을 침범한다면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을 거고요. 저쪽에서 대응 사격을 해서 또 지난번처럼 교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고 방송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비정이 NLL 인근을 또다시 침범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해군의 경고 방송 소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경고한다. 기칙은 우리 관할역을 침범했다. 인정을 모두 시키지 말고 지금 즉각 복사하라. 다시 한번 경고한다. 기칙은 우리 관할역을 침범했다. 인정을 모두 시키지 말고 지금 즉각 복사하라. 복사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칙에 있음을 없는 경고한다. 예. 자,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침범을 했고,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은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NLL을 명백히 침범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방송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지금 워낙 속보가 있어서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아니 이게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만들었던 법안인데 뭐 이걸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까지 가느냐? 의원 입법이고 법안 의안에 관련된 법안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정치연합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풀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0초 더 드릴 테니까요. 왜 헌재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국회에서 이런 그 헌재의 권한적인 심판을 항상 아마 사상 초유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선진화법에 그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헌재의 어떤 그 심판을 빌리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도저히 없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님 여야가 맞대서 다 풀 수 있는 일을 헌재까지 우리 정치 자체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죠. 이거 헌재 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를 존중하고서
민생 방금 말씀하신 민생 법안들, 주요 법안들 다 이거 국회에서 결국에는 풀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면 하단에 문자 샵 1988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나가고 있습니다. TV 또 라디오를 통해서 동시에 이 방송 보고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 선진화법이 됐었는지 과거 영상 화면입니다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화면입니다만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국회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해머가 나왔고요. 그리고 체류탄까지 터졌습니다. 물론 이 김선동 의원은 여기에 대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진화법이 없어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 이게 있어야 선진화법을 안 하더라도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다 좀 합리적인 대응이 있다고 할 텐데, 만약에 강행 처리한다면 저런 장면이 또 안 나온다. 이걸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그 정치가 그래도 더디지만은 이제 상당히 좀 정치문화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우리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체류탄을 투척하고 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이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폭력을 행사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강력한 그 법을 우리가 위반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런 제도적 장치로서 풀어야 되고, 또 정치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지,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본말이 전도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없애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께 우리가 국회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계는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언젠가는 집권당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돼서 또 중요한 법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17대 때 참여정부 시절에 다수당이었습니다. 4대 입법에 대해서 본질은 직권상정입니다.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한마디 그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니까 그 당시에 몸싸움도 하고 수류탄도 터뜨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본말은 뭐냐면 여야가 타협하고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지 이게 한두 달 더 빨리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좋은 법이냐, 금방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지난 정부 내내 7년 동안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수많은 법들 많이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기능,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선진화법 때문에 법 통과되지 않은 거 지금 전반기고 후반기고 한 번도 없습니다. 5개월 동안 못한 건 잘못이지만 지금 세월호법 여야가 타협을 해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0개 법안 이제 냈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상임위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이러면 될 일이지 이 제도를 바꿀 일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금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니 공무원 연금 그 박봉 견디는 거는 겨우 연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여야의 공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윤 의원님도 소명하셨죠? 예, 저희가 새누리당 전체 의원 명의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공무원 출신이고 예, 그러시죠. 공무원 연금의 대상자입니다만은 정말 공무원들이 박봉의 그 국가 발전에서 정말 큰 기여를 해왔죠. 그분들의 그런 업적과 노고는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공무원 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공무원들 그 연봉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지금처럼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의 그런 연금이 상당히 이제 민간 기업에 비해서 현실화되었고 또 평균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 향후 지금 그 10년을 보면은 매년 5조 원씩의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50조 원의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그 미래의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에 충당해야 할 그 부채 충당액이 현재 시점으로 500조가 되었습니다. 500조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1년간 총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런 부담을 우리가 국민들의 부담과 그런 고통을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참 분담을 해서 우리가 뭔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이러한 짐을 우리가 떠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참 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국가의 어려움과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계는 이렇게 질문 드리죠. 지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속도 조절,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자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요. 국민연금 시기에 저희도 여당이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의를 해보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끝내는 여야 가입자 다 모아서 대타협을 해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이제 정부가 그리고 나온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대표님이 직접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2개월 안에 한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이 안 상박 하박입니다. 상박 하박. 위도 깎고 아래도 깎고. 이 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노후 보장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낸 재정 추계를 안 붙여갖고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당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예전에 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직접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3가지 정도 어저께 말씀을 했는데 적정 노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든 국민연금이든. 국민연금 수준으로 다운을 시키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안을 제한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론은 아니지만 연금 상하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50만 원 그리고 최대 350만 원 이런 안들을 다양한 안들을 갖고서 논의하고 대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연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작년에 다 이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소위 국회의원 연금은 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연금 없애졌고 이제 공무원연금 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군인연금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교수님들은 사학연금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우리까지 이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올 것 같아. 그러면은 다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잘 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